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선 단합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리버풀에서 열렸었죠. G7 외교장관 회의 막을 내렸는데 자, 주요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협력과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사태만 다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군사적 증강과 공격적 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말했듯이 러시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 소통을 추구하며 투명한 군사 행위에 관한 국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통되고 포괄적인 대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경고한 겁니다. 이에 앞서 의장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 제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G7은 아울러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4자 회담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이번 회의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집중된 면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부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며 대안적 투자를 논의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입장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의장 성명에 별도로 담겼습니다. G7은 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강압적 경제 정책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과 신장,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과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와 또 6월 있었던 G7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에 담겼던 이 약속과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앞서 G7 정상들은 6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고 대중국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이번 G7 외교장관 성명에도 담겼고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주요국 외교장관들도 화상으로 참가했는데 G7 외교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대중국 전선을 확대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중국 문제도 비중이 커지면서 두 사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의장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의장 성명의 내용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성명에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를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과 같은 수준의 문구입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이란에는 핵 확대를 중단하고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호주와 함께 초청국으로 11일 리셉션과 만찬에 이어서 12일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찬석상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이 첫 대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야시 장관은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측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두 정상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G7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소식도 알아보죠. 지금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데요. 네. 사망자가 총 누적으로 해서 9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이 숨졌는데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장 야간 근무자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한 양초 공장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이곳에서 사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일리노이주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중부 6개 주를 휩쓸고 가면서 막대한 물적 피해도 남겨서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상당해서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